음, 제가 항상 이제 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아니면 중요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큰형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큰형님, 그 다음에 둘째 형님, 그 다음에 셋째 형님, 그리고 막내 형님. 보통 이렇게 제가 크게 이제 4개 정도는 좀 크게 두고, 큰형님은 제가 외국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외국인은 사실 수급을 볼 때 이 수급 기준으로 외국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다.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은 슈퍼맥이다. 그 다음에 막내 형님은 슈퍼gem이다. 이런 구분점을 이제 뒀잖아요. 수급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제가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뒀을 때 한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5년 전 얘기예요. MACD가 큰형님이었어요. MACD가. 그리고 나서 OBV가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을 제가 스토캐스틱.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이제 셋째 형님으로 두고 RSI를 이 막내 형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5년 전 얘기죠. 5년 전. 5년? 한 6년? 한 6년 전에는 이래서요. 6년 전. 6년 전에는 이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이후에는, 추세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이 MACD. 그 다음이 스토캐스틱. 그 다음이 RSI. 요게 한 4년 전? 네. 요게 한 4년 전 요렇게 바뀐 것 같아요. 4년 전. 지금은 추세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형님을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MACD, 그 다음이 RSI인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재 보조지표 기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빼먹은 이 OBV를 안 보냐? 여기서 빼먹은 이 스토캐스틱을 아예 안 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안 봐도 그냥 봉차트만 보면 봉차트와 이 거래량을 보면 OBV는 예상이 가능하고 스토캐스틱 역시 봉차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죠. RSI도 사실 거의 안 보기는 해요. 이 봉차트만 봐도 이 머릿속으로 대충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봐도 되는 지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지표긴 하지만 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중요도 면에서는 저한테는 밀리는 지표인 거죠. 이 옆에 있는 거죠. 금은방 차트나 뭐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매물대 차트나 다 이쪽에 있는 지표인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매수를 할 때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막내 형님, 그다음에 매도를 할 때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넷째 형님 뭐 이런 식의 구분법. 그래서 뭘 중요시하고 뭘 덜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맛배기만. 그러면 한때 큰형님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시한 지표라는 거잖아요. 추세. 그래서 MACD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추세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구간을 좀 알려주는 지표로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조금 쓰다가 이평선 이후에 MACD를 좀 깊이 있게 막 이렇게 봤더니 라인 바이 라인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까지도 이제 이 더 깊이 있게 막 이렇게 파고들어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더라, MACD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에코 마케팅 한번 볼까요? 밑에는 MACD를 놓을 거고요. MACD는 기준선이라는 게 0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는 삭제예요. 삭제. 대세 하락 또는 횡보. 이 밑에는 삭제. 밑에서는 안 사고 싶다는 얘기죠. 사더라도 나는 이 위에서 사고 싶고 우상향할 때만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는 안 사고 싶다는 거죠. 이만큼은 안 사고 싶다. 그리고 우상향하면 또 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똥통에 딱 빠져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안 사고 싶은 거죠. 저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안 사고 싶은 거죠. 그죠? 여기는 버리고 싶다. 사더라도 이 이후에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 이후에는 또 안 사고 싶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구간. 전에는 이평선을 가지고 선 두 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잖아요. 얘는 선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MACD 선 하나만. 제가 중시하는 거는 MACD 선 하나기 때문에 그 MACD 선 하나만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 지표 만들어내기 전에 네. 얘를 그런 용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산출 공식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스텝 2에서 배우실 거고요. 활용 방법은 기준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그널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상향 돌파할 때 그때 사는 게 매수 신호다. 뭔 얘기냐? 내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사거나 요날 그죠? 상향 돌파라면 여기인 거죠. 여기. 그래서 내가 이때 사거나 아니면 이때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향 돌파는 여기저기죠. 그리고 리테스팅은 여기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 사고 싶다. 여기도 보면은 상향 돌파가 이렇게 되니까 요날 사고 싶은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데드크로스 때 팔거나 아니면 요날 팔거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 데드크로스는 여기가 어깨라는 얘기인 거고. 네. 오르다가 여기가 네. 여기 어디매가 이제 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으니 그러니까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고 있으니 그죠?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깨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MACD 가지고 이 매매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기간은 최소 단기 이상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숫자 보면 12일, 26일, 9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스윙 지표는 아니라고요. MACD는 단기 이상의 추세 지표인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매매법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토캐스틱하고 같이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내가 우상향하는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리는 거죠. 그죠? 그때 골든 크로스를 내면 요 날이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또 낸 데가 여기죠, 여기. 여기 어디네.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또 요때 냈고요. 골든 크로스를 또 요때 냈고요. 그죠? 내가 사고 싶은 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 두 지표를 합치면. 그죠? 거기에 이평선도 합치면 이거 이평선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배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우상향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나는 안 사고 싶은 거잖아요. MACD가 우상향한다고 해도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기준선 0을 잡고 이 밑에서는 안 사는 게 낫다. 이평선도 비슷하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산다면 요 날 사는 거죠. 요 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 MACD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준선 얘기 있고 시그널선 얘기 있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고 다 얘기했고요. 그죠? 우상향인 구간에서만 나는 사고 싶은데 둘째 형님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역사상. 지금은 이제 또 외국인한테 밀려서 셋째 형님이 됐고요. 이해됐죠?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뭐 질문 혹시라도 있을까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다고요.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런 데죠, 이런 데. 예, 이렇게 물릴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도 돼. 그래서 내가 샀어. 더 오를 것 같죠, 지금. 그죠? 21평선 정배열하고 있고 5일2평선 타고 막 올라가고 있고 11이평선 만나지도 않았고 더 오를 것 같죠? 그죠? 물리잖아요, 지금. 이럴 수가 있다고요. 이런 이제 페일나는 구간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알려주죠. 사라고 하죠. 이날 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얘도 급등주죠. 페일이죠. 그죠? 위험하다고요. 보조지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네. 이 수식 자체가, 산출 공식 자체가 과거의 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MACD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후행성 지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일 이평선도 어제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이 점 하나를 딱 찍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이제 이동평균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평선에 담겨 있는 거나 이 MACD 역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산출식을 보셔도 알겠지만 과거의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대응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좀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든 뭐 기본적 분석을 하든 증시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봤을 때 예측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대응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응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기술적 지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응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고 이쪽에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더로 존재를 하는 거죠. 예측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향후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보조지표들이 존재는 해요. 그래서 그런 보조지표들을 쓸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우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일목균형표라는 것도 다 예측 시스템 쪽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 시스템에서 쓰는 보조지표들이 있고 지금 여기 엑스파일에는 다 없죠. 그 세 개가 다 빠져 있죠. 차트 기술에는 세 개가 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서적이 그 책인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설명만으로도 사실 스토캐스틱이나 이 MACD나 RSI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차트 기술로 보면 뭐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매도 타이밍 얘기했고요. 왜 자꾸 어그러지지? 그 다음에 어이 또 있네. 매수. 이건 기준선. 아까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기준선에 대한 아까 그거는 이제 시그널선이고 지금은 이제 이 기준선의 데드크로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OBV 나오네요. 그죠? OBV가 한때는 이제 둘째 형님이었죠. 그죠? MACD 시절에. MACD가 첫째 형님, 이제 OBV가 이제 둘째 형님인데, OBV는 70일을 보는 지표고요. OBV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MACD 이렇게 뭐 매매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어려운 거는 없죠, 그죠? 뭐 MACD가 사실 매매법도 제일 단순하고 쉽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단지 이제 산출식에 이제 나오는 이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 지수 이동 평균 얘기도 이제 뒤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이 밑에 MACD만 기억놔둘게요. 이평선을 내가 지금 종가 단순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얘를 여기 보면은 9일선이 필요하고요. 9일선 하나. 그죠? 그 다음에 12일선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26일선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필요가 없고. 이거를 종가 단순이 아니라 지수로 놓고 보면 이동평균 종류를 이렇게 해서 확인을 띵 눌러버리면 이제 세 개가 나오겠죠. 지수 이동 평균선이야. 그죠? 그러면 밑에 이제 산출식을 잠깐 보시면 12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26일 지수 이동 평균선 이 값을 뺀 거예요. 그게 MACD 선이거든요. 그러면 12일 선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26일 선이 하나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시그널 선은 이제 9일 기준이니까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10일과 26일에 그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헷갈리는 선 하나는 이제 지울게요. 잠깐. 12일선과 26일선만 남기고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얘는 뭐야? 제일 위에. 12일선이 얘고 20 그러니까요. 종가지수 선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선 세 개가 나와 있잖아요. 띨띨하게. 뭐지? 제일 위에 있는 선은? 하여튼 얘는 필요 없는 선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 두 개.
그러면 이날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월 21일 날. 10월 21일 날 이 밑에 보면 가격 이동평균이 나오고 10일은 좀 잠깐 적어주실래요? 16354. 26일은 15611. 네. 이 두 값을 빼면 MACD 이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MACD 값이. 요 날이니까 얘를 찍으면 MACD가 742가 나와야 되잖아요. 점 얼마. 자, 계산기 두드리면 진짜 그러냐. 아, 계산했어요 벌써? 그래서 16354에서 16354에서 빼기 15611 해보면 743이라는 이 MACD 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 값이 이렇게 계산된 값이다. 이런 계산식을 한 번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하니까 MACD를 굉장히 중요시 하니까 요 정도는 내가 좀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 나만의 지표를 만들 때 내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 선이 이 선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걸 알아야, 그죠? 그래, 그걸 알아야 이런 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라인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가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계산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점점점 더 많은 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거죠, 뭐. 솔직히. 공부를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내 매매법에 어디까지 활용을 할 거냐.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기본은 산출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산출 공식을 좀 많이 중시하죠. 많이. 자, 여기까지 해서 MACD를 마칠게요. 이 지수라는 게 뭐죠? 지수가 있고 가격이 있고.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봐야죠. 수학적인 개념? 수학적인 계산법?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수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 값을 놓고 계산을 할 거냐. 이 지수 얘기를 잠깐 할까요? 지수. 숫자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전 얘기고. 지식백과사전.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2를 3번 제곱하면 8이 되는데 2를 23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죠? 23이라고 표기하죠. 네. 그래서 우측 상단에 3과 같이 작게 표시되는 숫자 있죠. 네, 이게 지수죠. 그래서 지수에 따라서 A의 뭐 제곱이라고 이제 하고, 원래 2라고 안 하고 여기 되게 조그만하게 2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위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지수를 쓰느냐, 그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3번 곱한다, 지수를 뭐 하여튼 지수의 정의는 이거고요. 이거를 이제 증시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봤더니 잘 맞더라. 그렇죠. 저런 지표가 만들어지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 MACD의 이 중요도를 막 높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 이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냐.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잖아요,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랑은 우리들도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거. 그죠?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 문과생들은 더 하죠, 우리보다. 네. 이런 개념적으로 그냥, 아, 이렇게 이제 과거에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통계들에서. 기존치를 배분했을 때. 아,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증시에서 쓰는 지수는 이거를 응용한 그 값을 쓰는 건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과 이제 지수 평균이 이제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해서 계산식을 소개하고 그거를 이제 이론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는데 여기 그냥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아닌 건가요, 그죠? 두 개 다 아니라니까요. 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 다 아니고요. 증시에서 쓰는 이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건 뭐 찾아보면 제가 항상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는 뭐 평생 할 일이라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 그러면 그 개념을 이 단순 이동 평균은 뭐 이 시그마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아까처럼 그냥 5일 해가지고 그냥 이 종가 여기다 때려 받고 나누기 5 요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적 이동 평균, 지수 이동 평균은 요거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중 이동 평균을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스포넨셜 쓰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말고 또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개념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볼린저 밴드 막 하면은 더 어려운 개념이 막 나오니까 욕먹죠. 쉽게 쉽게 좀 살자. MACD입니다. 뭐 됐죠? 네. OBV는 다음 시간에.